목사님 결혼하신 지 오래됐어요? 네, 20년. 아유, 오래되셨네요. 올해 중간에 뭐 갈아탄 적 없죠? 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이렇게 결혼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네. 부실한 게 있어도 잘 고쳐서 네. AS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장모님한테 좀 AS 좀 해달라고 했다가 지지가 올랐어요. 근데 스스로 없이 이렇게 지낼 때 그랬는데 장모님이 요즘 많이 아프셔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사플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리치 부동산을 찾아와서 전업에 대한 얘기도 듣고 담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부동산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봉역의 리치 중개법인 대표 최명선입니다. 이승희 세무사님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플TV 구독자이시죠? 네. 네, 그 리치 부동산 잘하는 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예, 저희 리치 부동산은 저 역세권의 매봉역의 바로 앞에 4번 출구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전화 주시고 상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봉역 4번 출구입니다. 매봉역 4번 출구. 네, 부자 되시라고 리치, RICH, 리치 부동산입니다. 네. 궁금하신 거 이제 물어보시죠. 21년도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다주택자 매도를 위해서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가 나올만 한데요. 이에 대한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양도소득세 완화가 사실상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뭐 양도세 신고 많이 하고 법인 전환도 많이 하고 일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듯이 올해도 아마 이렇게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 어떤 명분이나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아마 올해 6월 세법이 이제 개정되는 게 6월 1일 개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 이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세법 개정 방향이나 정부 발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면 올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고 나가야 하고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작년에 사실상 세법이 엄청 많이 개정됐잖아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세무회계 하는 사람들도 따라잡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현장에서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도 그렇죠. 공부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아유, 작년에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흰머리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신축년 들어서 새로 바뀌는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하셔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빅 이슈는 아무래도 최종 1주택에 대한 개념입니다. 최종 1주택에 대한 개념은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께서 주택을 다 팔고 하나만 남겨놓으면은 그 하나의 주택은 비과세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 비과세를 하려면은 2년 보유해야 되죠. 그리고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2년 거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주택자 최종 1주택에 대한 개념이 그 법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안 나와서 말이 많았어요. 저희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좀
확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외사항을 한번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그때 나온 예외사항이 작년 20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다 처분하고 1주택으로 신축년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네. 그 최종 1주택 그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에 뭐 10년 전에 취득했다 그럼 그때로 소급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길을 터놨어요. 그 보유기간은 그렇게 길을 터서 1주택자 예외상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길을 또 활로를 또 찾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예외상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1월 달에 1월 14일 날 그 거주 기간에 대한 이 해석이 분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거주 기간은 실제 살은 건데 옛날에 살았던 게 인정해줘야지.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최종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옛날로 소급하거든요. 소급해서 뭐 10년 전에 샀으면은 최종 1주택 만들어서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1년, 2년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보유 공제는 옛날 10년 전으로 10년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기간도 보면 옛날에 살았던 거 당연히 인정해주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1월 14일 날 옆구리를 찔렸잖아요. 거주기간도 리셋되는 거예요. 가구는 묻는 거예요. 거주도 이제부터는 최종 1주택 되고 나서 2년을 더 살아야 돼요. 새로 사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완전히 새로 산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슈였는데 제가 싹풀TV에 오늘 우리 여기 리치 여기 잘 나가는 우리 강남 리치 부동산 사장님 만나러 오기 전에 그 최종 1주택에 대한 기재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1세대 1주택 예외사항 그 다음에 이달 1월 14일 날 거주기간 리셋 영상을 제가 잘 만들어서 올려놓고 왔습니다. 싹풀TV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개정세법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먼저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수로 들어가는데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만 주택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말 이전에 산 분양권은 주택수로 안 먹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틀이 확 바뀌었어요. 원래 예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이면 80% 해줬죠. 그렇죠. 사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 80%를 아예 비과세를 빡 해줘버리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그러니까 홀딩, 보유 등재만 되면은 이제 최대 40%. 거주는 이제 실제 들어가 살아야 돼요. 실제 10년 살면은 40%. 그래서 둘을 합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9구단 4단으로 9구단 4단 한 번 외우고 4단 한 번 외우고 그래서 이제 40, 40, 40, 40 더하기 80%. 그러니까 더하기랑 곱하기 9구단 4단만 알면 돼요. 엄청 쉬운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보유는 등기부상의 보유는 최소 3년은 돼야 돼요. 3년 밑으로는 이제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거주는 이제 3년이 아니고 또 2년, 최소 2년.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만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주는 이제 2년부터. 네. 과거에는 그냥 2년만 딱 거주했으면은 그냥 9단, 8단으로 83, 24 이렇게 쭉 나갔었는데 아예 거주 요건이 정규군으로 한쪽 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 안 하고 리빙 없이 쭉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40%. 이제는 그렇죠. 역시 그냥 80%를 알고 있다가 나중에 40% 완전 반토막 나는 거죠. 거주 큰일 났습니다. 되게 강화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단기 매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단기 매매는 보통 1년 미만, 2년 미만을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최소 요건이 2년, 비과세 최소 요건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 2년 미만은 70%, 60% 이렇게 세게 때려요. 그래서 1년 미만은 이제 주택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뭐 비과세 기본 요건이니까 소득세로 그냥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70%, 60%가 있고요.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70%, 1년 미만은 70%, 나머지 전부 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60%. 엄청나죠? 분양권은 엄청 강화됐네요. 그렇죠. 그냥 60%, 70% 가져가는 거죠. 네. 몰수네요. 몰수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 부동산 상가 점포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부터는 이제 비과세 기본 요건이니까 소득세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 중과세, 할증과세 되잖아요. 세법이 막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이건 아주 쉽게 바뀌었습니다.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엄청 쉽게 우리 세금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오네요.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개정세법 주의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서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임대사업자를 그동안 계속 내라내라 해서 냈는데, 또 이제 많이 좀 이익이 좀 다르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해야 된다면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로 좀 세분해서 좀 알려주세요. 세분해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상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엄청 강화됐으니까 할증세율도 막 20%, 30%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특법 어기면은 이제 과태료가 한 채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갈 때 신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오면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러니까요. 최대 3천, 1,000만 원에서 최대 3천이죠. 근데 들어갔더라도 또 과태료 없이 나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은 이제 이런 혜택을 보려고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에 했는데 3년, 5년 또는 2년 차에 급하게 또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럴 때는 임자를 찾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매매를 하되 포괄 양수도로 해서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록 자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은 과태료는 물리지. 과태료는 이제 안 맞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매수자가 포괄 양수. 네, 모든 그 자격, 구청에 등록된 그 임대사업자 자격 요건을 그대로 승계해주면은 과태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준 교사님 아까 오피스텔 말씀하셨죠.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은 사실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세제 혜택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그 오피스텔의 그 고유한 특징이 있잖아요. 네.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택으로 보고 네. 사업자를 받으면은 상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상가로 가면 이거 주택에서 아예 빠져버리죠. 각종 세제 혜택 받으려고 등록을 하면은 민특법을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 오피스텔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사업자를 받으면 상가로 가니까 아예 주택에서 빠져버리죠. 세입자를 바꿀 때
사업자 등록증 있는 세입자를 그렇죠. 도와주면 아, 역시 되고요. 한마디 말씀드리니까 두세 마디를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쭤보시는 게 이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도 이제 임대사 등록해서 일부 세제 혜택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저는 오피스텔처럼 이 주택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가구 주택은 아시다시피 1주택자로 가잖아요.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자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이제 양도세, 보유세 강화될 때는 다주택자가 불리하죠. 그렇죠. 그럼 다가구로 가고 싶죠. 1주택 만들고 싶죠. 그렇죠. 그 용도 변경을 하시면 돼요. 아, 용도 변경. 1주택자로 가고 싶죠. 네, 정답은 용도 변경을 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을 하면 열채가 있던 열채가 한 채로 줄어. 한 채로 줄어들고. 그리고 용도 변경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비과세 기본 요건이 2년이잖아요. 네. 그 2년 가면은 비과세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원룸이나 투룸이 이제 열채다 하시면은 용도 변경을 해서 다가구로 다가구로 가버리면은 그 하고 모든 걸 통틀어서 한 채로 보는 거죠. 2년 근데 보유하시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주의하셔야 될 게 다가구는 이제 1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도움은 많이 되는데요. 이제 분양이나 분할 일부 판매는 어렵습니다. 구분 등기가 안 되니까 등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꼭 팔아야 되면은 지분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네.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몇 번 시도한 케이스가 있는데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가격이 세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다세대 주택은 이제 여러 세대로 보니까 다주택자로 가니까 절세, 세금 많이 내고 불리한데 절세는 불리한데 이걸 반대로 분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1층 매매, 2층 매매, 호별로도 뭐 101호 매매 이거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잘 왔다 갔다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용도 변경하고 2년만 가지고 있으면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할 거다. 내가 10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간에 뭐 가태료 내고 해야 되니까 그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10년, 네. 10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세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이승희 세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대해서는 이승희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면 좋은 운수대통하실 것 같습니다. 네.